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의 대결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중국이 엄청 큰 열차빵통 한 2개 정도 합친 것만한 이 기차 객차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2개 합친 것만한 어마어마한 대형 풍선 기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기구를 띄워서 미국을 관통하고 카나다까지 가고 남미까지 가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이런 지금 기구를 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카메라를 장착한 정찰 기구라고 합니다. 고도 약 2만 m에서 떴는데도 달처럼 보이는 걸 보면 얼마나 큰지. 이런 비행기가 고도 2만 m에 뜨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너무 작게 보여서. 그런데 그 비행기보다 훨씬 커요. 달 모양도 꼭 달과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보인다면 이게 얼마나 큰 기구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구를 띄워놓고도 그걸 격추했다고. 그 기구를 중국 용공이 아닌 중국 용공을 거쳐서 아마 이거 거쳐갈 때는 러시아도 거쳐갔을 거로 보입니다. 러시아를 거쳐서 알래스카에서 미국 본토까지 관통을 했는데 그리고 이것을 격추하자. 이것은 불법이죠. 자기 용공에 그리고 그 만화식 기구가 잘못 들어갔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 기구가 지금 미국 용공으로 들어갔는데 이거 잘못된 거다. 우리가 이거 우야 보낸 것이 아니다. 정찰 목적이 아니다. 뭐 이런 반응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이 그걸 포착하고 중국의 이 기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발뺌을 하다가 이거는 우리에게 목치를 하기 위한 뭐 이런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나발을 불어대더니 결국 이것을 격추시키자 자기네 것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격추시켰다고 반발하는 중국. 이게 공산당입니다, 여러분. 이게 독재국가 공산당의 이 중국 공산당을 결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 인민들을 믿지 말라는 것은 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 특히 시진핑 지도부, 자기 전임 지도자였던 강택민이나 후진타오, 더 나아가서는 위대한 지도자로 불려지는 이 똥사오평의 유언까지도 짓밟아버린 시진핑.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시진핑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 안 합니다. 대체 정말 정신이 바로 베긴 사람들은 시진핑이 저것 때문에 3년임 때문에 망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올 정도죠. 이런 적반하장격인 이런 중국 공산당 오히려 격추시키자 거기에 반발했다고 합니다. 반발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급기야 미국 국무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게 돼 있었지만 이렇게 정찰을 내고 노골적으로 도전하고 군사적 도발을 하는 이 중국 경고하기 위해서 방중을 전격 취소했죠. 취소나 갔죠. 연기했는데 언제 간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거 언제 갈지 모르죠. 이제 그만큼 미중 관계가 더 극단적으로 격화될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또 여기에 왜 중국이 이 기구를 띄웠을까? 바로 대만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띄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런 군사적 도발을 진행함으로써 미중 간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격화시키고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미국에게 돌리고 대만을 침공하기 위한 공산당의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전략 분석가들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날 갑자기 군사적으로 미국에 도발하는 이런 행위를 강행할까? 또 지금 인공위성 시대, 중국도 수십 개 인공위성을 쌓으려고 정찰위성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왜 이런 것을 미국 본토에 공개적으로 띄워놓고 시험하려고 들까? 바로 대만 침공이 눈앞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 동부 공군 기동사령관 대장이라는 이 장성이 왜 2025년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으니 여기에 만단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투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준비하라는 이런 지시를 각 예하 부대에 내렸을까요?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백악관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방장관까지도 2027년 전으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겁니다. 청문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미중 간의 첨예한 대립, 이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확대되고 모줄 기미가, 정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러시아에 수많은 군사장비를 수출하고 군사장비들을 팔아먹었다는 이런 뉴스가 지금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신냉전이 북중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지지하는 이 세력들, 그 세력이라면 중동에서도 독재국가로 유명한 이란이나 시리아 같은 나라죠. 요새는 사우디까지 러시아가 붙었다고 합니다. 중국에도 가붙고요. 자, 이런 러시아, 중국을 지지하는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지지하는 이런 세력과 지금 미국, 나토, 서방세계를 중심으로 또다시 신냉전이 지금 격화되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의 국가안보 부의장이 핵무기 사용을 또다시 꺼내들고 있습니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온다고 지금 메드베데프가 이런 핵무기 사용을 언급한 것이 벌써 수십 차례에 달합니다.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과 영국과
미국이 신형 전차, 신형 탱크를 우크라이나 보내자마자 신형 탱크를 격파하기 위한, 즉 그보다 신형 탱크보다 더한 무기를 우리는 사용할 수도 있다고 엄포하는 것이 바로 전술 핵무기라는 것입니다.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거 3차 대전은 불가피합니다. 핵을 가진 나라가 핵 없는 나라에, 전혀 핵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 핵을 쓰게 된다면, 그것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두 개 나라, 중국과 러시아죠, 연합을 해가지고 서로 지금 연합작전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에 핵을 쓰게 된다면 핵 가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두 개 나라가 가장 약한, 핵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약한 우크라이나에 핵을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PT는 무용지물되고 박살나고 해체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 NPT를 만든 것이 바로 상임이사국 5개 나라죠.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국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핵 확산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3차 대전이 눈앞에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